네, 파일을 만드셨으면요 9번이라고 해주시고요. 9번이라고 해주시고 두 가지 데이터셋을 다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캔서하고 아이리스 두 가지 데이터셋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그 모듈들 그리고 필요한 클래스와 함수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넘파이가 필요할 수 있고 배열들을 다룰 때 넘파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판다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매트플러리 필요할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거예요. 데이터셋은 그 사이클런에 데이터셋이 예제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from scikit-learn import dataset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예제 데이터셋들 중에서 암 데이터셋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셋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진 분류와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해볼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그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분리할 때 필요한 모듈이 모델 셀렉션이고요. 모델 셀렉션 모듈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우선 KNN은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고요. 분류 모델은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룬 것들은 전부 다 선형 모델들이었었죠. 선형 모델에서 대표적인 분류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했었던 게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분류기가 있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이런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류기를 연결을 하실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mport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뭐 모델을 훈련시키고 예측값들을 찾고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가를 해야 되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야 되고요. 그런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는 게 매트릭이죠. 매트릭. 그래서 scikit-learn에 매트릭이 있을 거고요. 이 매트릭 중에서 분류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이 뭐예요? 분류 문제에서는 accuracy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코어죠. 그리고 뭐 컨퓨전 매트릭스 그러면 음성인 것과 양성인 것 혹은 각각의 클래스별로 뭐 어떻게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저희가 그동안 다 사용해 왔었던 클래스들과 함수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다룰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진 분류죠. 이진 분류. 이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대상이 두 가지다. 양성과 음성. 암이다, 암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스팸 메일이다, 스팸 메일이 아니다. 이런 거를 분류하는 내용이 이진 분류입니다. 어제 저희가 했었던 도미와 빙어를 분류하는 이것도 이진 분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서 이 와인이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두 가지 분류만 클래스만 있는 거니까 이진 분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그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래서 했었던 그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암인지 암이 아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악성 종양. 그다음에 양성 종양. 정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덩어리 같은 뭐 그런. 그래서 진짜로 암인 것과 암이 아닌 이거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깨끗한 상태로 이미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이클런에 예제 데이터로 있습니다. 캔서라고 할게요. 캔서라고 하고요. 데이터셋 모듈에는요. 데이터셋 모듈에는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보스톤, 브레스트 캔서, 뭐 다이어베티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제 데이터셋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브레스트 캔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을 읽어보시면 돼요. 디스크라이브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디스크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성의 이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종양 조직을 검사를 했을 때 뭐 단지름, 그 다음에 뭐 텍스처, 페리미터, 둘레 길이, 뭐 에리어, 면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값들이다.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설명 읽어보시고요. 데이터들 보시면 전부 다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샘플은 569개가 있고요. 569개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성들, 그러니까 독립변수죠. 특성들이 30개가 있는데 30개가 전부 다 숫자 타입, 매 값들이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만드셔야 되냐면 특성 행렬과 타겟 벡터를 찾아야 돼요. 사이클런에서 그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일종의 딕셔너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 캔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보이잖아요. 이거 딕셔너리의 특징들이에요. 그죠? 키 밸류 이렇게 저장하고 있었던 그죠? 여기서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특성 행렬이에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고 여기를 타겟이라고 하면 얘가 뭐냐면 0하고 1들이 섞여 있는 이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0이 무엇이고 1이 뭔지 이거는 이따가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특성들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X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은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캔서의 타겟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X는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Y는 타겟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은요.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X의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 X는 569, 피처가 30개. 이게 아까 설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인스턴스는 569개, 어트리뷰트는 30개 라고 되어 있죠. 네. 인스턴스가 569개, 특성, 어트리뷰트, 특성이 30개. Y 쉐입 당연히 569개여야 되겠죠. 종양의 30개의 특성들을 조사한 게 569개가 있는 거고 569개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암인지 암이 아닌지가 들어있는 게 여기 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 사이클 런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것들이 그 2차원 배열로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특성도 있냐면 피처 네임스. 네, 중요한 속성들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피처 네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게 30개예요. 30개. 첫 번째 변수의 이름, 두 번째 변수의 이름, 세 번째 변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30개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이 30개의 특성들이 첫 번째 특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두 번째 특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피처들의 네임, 피처의 이름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피처 네임스고요. 그 다음에 캔서 뭐가 있냐면 타겟이 아니라 타겟 네임이 있죠. 타겟 네임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멜리그넌트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비나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Y 출력해 본 적 있었죠? 그쵸? 응? Y 출력한 거 좀 잠깐 좀 볼까요? Y는 이렇게 0, 0, 0, 0, 중간에 뭐 1, 1, 1, 1, 0, 0, 1, 1, 0하고 1 이렇게 섞여 있는 게 Y란 말이에요. 그쵸? 네. 뭐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50개만 출력해 볼까요? 0하고 1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타겟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0이 뭐고 1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0, 1, 2 순서대로. 그렇죠? 바이너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어요.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고 그럼 0이 뭐냐? 0이 멜리그넌트라는 얘기예요. 즉 인덱스 0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악성, 진짜 암인 거고요. 1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비나인, 양성 종양, 즉 악성은 아니고 암치료,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그냥 제거만 해버리면 되는 종양.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한 이유가 뭐가 0이 암인지 1이 암인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타겟 네임스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0은 멜리그넌트, 1은 비나인. 요거를 확인한 거고요. 이걸 확인한 거고 개수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numpy.unique를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unique. 0이 몇 개냐, 1이 몇 개냐.
여기에는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배열을 넘기면 되니까 y를 넘기면 되죠. 0의 개수와 1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return counts를 수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return counts를 이렇게 해주시면 y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0과 2를 가지고 있고요. 0이 몇 개냐면 212개, 1이 35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대3 정도의 비율인 거죠. 대략 2대3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암인 것이 조금 적고요. 암이 아닌 것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봤어요. 데이터들을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모델. 처음에 KNN부터 시작을 할까요? KNN 분류기 먼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은 거리 기반이에요. 거리 기반이면 이 변수들을 일정한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거리 계산할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면적 길이에 대한 숫자들보다 면적에 대한 숫자가 훨씬 크겠죠. 제곱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숫자들이 아마 스케일이 각각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런 거 하시려면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색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아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로 스케일링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도 있죠. 여기 describe에 보시면 radius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28, texture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39. 근데 area 같은 경우 보세요. area 같은 경우에는 143에서 2,500까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에 비해서 concavity 같은 경우에는 0.0에서 0.4까지밖에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스케일이 들쭉날쭉한 녀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는 거리 공식에 넣어버리면 거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면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KNN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거고요.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스케일러를 먼저 만들 거예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만들 거고요. 아규먼트는 특별하게 따로 세팅하실 게 없으세요. 없고, 네. 자,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넣을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넣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X하고 Y는 만들어 놨는데 트레인하고 테스트 나누지 않았네요. 네, 그거부터 먼저 좀 할게요. KNN 분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위쪽에다가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특성 배열을 569개의 암 데이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거고요. 569개의 타겟 벡터를 트레인 벡터와 테스트 벡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네. 앞에 있는 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뒤쪽에 있는 Y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비율은 아까 569개였나요? 그 정도가 있었죠?
한 20%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8대 2 정도? 그럼 한 400개, 100개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암과 암이 아닌 거의 비율이 2대 3 정도가 돼요. 저 비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stratify를 y로 해주시면 돼요. 타겟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0과 클래스 1의 비율을 유지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라. 이런 뜻이 stratify예요. stratify.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비율? y가 가지고 있는 0과 1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y가 들어가는 이유는 타겟 벡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넣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까지 아마 제대로 나눠줬을 거예요. 제대로 나눠줬을 거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비율만 한번 볼게요. numpy.unique 이렇게 하셔가지고 y train 그리고 return count 주로 이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numpy.unique y test 이렇게 하시고 return count 이렇게 해보시면 170대 285, 42대 72 이렇게 됐어요. 그죠? 한 1.5배 정도씩 되는 것 같죠, 대략. 그렇죠? 2배는 조금 안 되죠. 42에 2배면은 84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고요. 170에 2배면은 340인데 그거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비율이 대충만 봐도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네. 아니면 나눠보면 되죠. 얘 전체 개수로 나누면 비율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대략 비슷하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우리는 X, Y를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X와 Y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KNN 적용하겠다죠. 자, 여기 KNN 보시면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게요. 기본값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만 선택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민코프스키인데 지수가 2승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특별히 따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모델 생성이 된 거예요.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피팅을 하죠. 피팅할 때 X, 이때 트레인셋을 쓰시는 거예요. 트레인셋과 트레인 타겟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파이프라인으로 훈련이 끝났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파이프라인으로 X트레인을 스탠다드 스케일링 트랜스폼을 했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서 이제 거리를 계산할 준비가 끝났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훈련 셋을 평가를 해보고 테스트 셋을 평가를 해봐야 돼요. 훈련 셋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훈련 셋을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훈련 셋의 예측값이 필요해요.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프리딕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측할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정확도 그냥 바로 출력할까요?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ccuracy score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실제 값은 train target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정확도 97%의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KNN에서의 정확도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실제값, 그 다음에 예측값. 자, 0이 뭐라 그랬어요? 0, 1이죠. 0, 1인데 여기가 멜리그넌트, 여기가 B9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이 암이에요. 멜리그넌트, B9. 조금 깨끗하게 좀 쓸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결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실제값입니다. 여기가 실제값이면서 위쪽이 멜리그넌트, 아래쪽이 B9이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은 위쪽이 예측값이에요. 위쪽이 예측값인데 여기가 멜리그넌트, 여기가 B9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암인 것을 암이다라고 예측한 게 161건. 그 다음에 실제로 암이 아닌 것을 암이 아니다라고 예측한 게 282건. 282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오차가 뭐냐면 이쪽이 중요한 오차일 거예요. 왜 이쪽이 중요한 오차냐 하면 실제로 암인 것을 암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항암 치료나 수술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쪽에 오차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97%를 맞추고 있지만 이쪽 오차에 비해서 이쪽 오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무엇을 보면 돼요?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잠깐만요. 네.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보는 거죠.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보는 건데 어디에서 false 포지티브와 트루 포지티브 여기 네. 요걸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측을 B9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거의 비율, 이 비율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정밀도죠. 정밀도를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밀도, 재현율 그런 것들은 매트릭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매트릭에 애큐리시 스코어 말고요. 프리시전 스코어, 그 다음에 리콜 스코어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직접 보시고요. 자, 일단 암인 것을 암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에러가 조금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발견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프리딕션을 먼저 보셔야 돼요. KNN 모델에서 프리딕션 X 트레인이죠. X 트레인. 죄송합니다. X 테스트죠. 테스트. accuracy 스코어 보시면 돼요. Y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 95%가 나왔습니다. 95%. 그렇죠? 95%. 아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틀렸다는 얘기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훈련셋의 점수가 테스트셋의 점수보다 좋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적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적합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모델들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네, 그런 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 테스트하고요. 테스트 프리딕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쪽이 중요하겠죠. 멜리그넌트라고 했는지 비나이너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39개는 잘 맞췄어요. 근데 3개가 틀렸어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암이 아닌 것을 암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2개. 그 다음에 암인 것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게 3개.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그렇게 여기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네. 여기서는 정밀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셋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계산해 봐야 이 비율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계산해 볼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임포트에다가 올리죠. 임포트에다가 애큐리시 스코어 말고요. 프리시전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이제 밑으로 가셔가지고 훈련셋에서도 프리시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서 프리시전 스코어 이렇게 하시고 트레인셋에서 Y 트레인과 트레인 96% 정도가 나왔습니다. 96%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의 프리시전 스코어를 볼까요? Y 테스트 프리딕트 95% 차이가 크지 않죠. 훈련셋에서의 정밀도와 테스트셋에서의 정밀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도는 차이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모델 아니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KNN까지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모든 머신러닝은 다 이 순서예요. 다 이 순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준비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전처리하고요.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해요. 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훈련셋에 피팅을 시키고요. 피팅이 끝나고 나면 예측을 해봐야죠. 얼마나 잘 맞추느냐. 분류면 분류 클래스가 얼마나 정확하냐. 획이면 숫자가 오차가 얼마나 적으냐.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기 위해서 모델이 예측해주는 값을 찾고요. 그 예측해주는 값을 가지고서 점수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점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은 그 분류냐, 그 다음에 획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특히나 분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accuracy가 있는데 accuracy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과 같은 그런 모델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런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다른 모델들,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요. 그 다음에 SGD 리그레션 2가지를 더 해볼 건데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나머지 모델 2개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